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현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글쓰기 최리아입니다. 리아 반가워요. 리아, 선생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리아는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듣고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100번 아닐까요? 100번이요? 아닙니다. 바로 10,000번 이상을 들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들어야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글쓰기도 많이 연습을 해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앞으로 10,000번 이상은 연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써야겠어요. 좋습니다. 멋진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글감 큐! 첫 번째 힌트는 바로 김영랑 선생님의 시의 일부였는데요. 정답을 알 수 있을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근데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요? 장광이 무슨 뜻이에요? 예. 장광이라는 것은요. 장독대라는 의미고요. 또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네, 논란이 치어다 보면이라고 하잖아요. 치어다 보며. 치어다 보면은요. 쳐다보다라는 말 알죠? 이 쳐다보다라는 말의 본래 말입니다. 그럼 정답을 알 수 있을까요? 감은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의 산을 울긋불긋하게 만드는 이것, 이제 알겠나요? 네, 울긋불긋. 이제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은 세 번째 힌트를 보고 말해주세요. 자, 세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는요. 캐나다 국기였습니다. 문양을 잘 떠올려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 알겠나요? 네, 이게 단풍잎이 이렇게 캐나다 국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정답은? 단풍! 맞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단풍. 어떻게 해서 이 정답이 나왔는지 힌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 힌트에서는요. 바로 김영랑 선생님의 오매 단풍 들겄네 라는 시에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장독대에 날아든 붉은 감잎을 본 누이가 오매 단풍 들겼네 라고 놀라며 말을 하는 장면이 저절로 그려지는 멋진 시인데요. 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곱게 물든 단풍을 처음 보면 이렇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오메 단풍 들겄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시가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투리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김영랑 선생님은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시 속에 담아 놓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도 평소에 사투리를 많이 연습해 두면 또 재미있는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힌트도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힌트는 설악산, 내장산,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풍이 유명한 산들이죠. 실제로 외국에서도 우리 단풍의 멋은 유명한데요. 그래서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겠죠. 자, 마지막 힌트는요. 바로 캐나다 국기였습니다. 단풍잎이 상징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글감은 바로 단풍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요리를 하러 글감 주방으로 가봐야겠죠? 자, 글감 주방 톡톡톡! 네, 오늘의 글감은 단풍. 단풍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선생님은 단풍하면 왠지 붉은 잎에 단풍이 떠오르는데 리아는 어때요? 저는요. 울긋불긋 이렇게 묻은 단풍과 함께 어울려진 산의 모습이 떠올라요. 와, 그렇군요. 사실 단풍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마다 떠오르는 것이 다를 텐데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상황도 물론 다양하게 떠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인 글요리 전에 즉석에서
상황놀이라는 재미있는 글놀이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황놀이요? 네. 정말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떤 놀이예요? 그렇게 어려운 놀이가 아닙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황놀이라는 것은요, 바로 글감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글을 만들어 보는 놀이예요. 마찬가지로 단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을 상상해 보고 그것을 짧은 글로 꾸며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단풍을 구경 온 관광객이 되어서 그 상황에서 짧은 글을 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요.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짧은 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저렇게 고운 색으로 칠해놓은 걸까? 단풍으로 물든 산은 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말이죠. 이번에는요, 단풍철이 되어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진 상인, 그 상인들의 상황은 어떨까? 그 마음을 한번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단풍철이 되어서요, 손님이 아주 많이 와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상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단풍나무에 매달린 단풍잎 수만큼이나 셀 수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 그 손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밥을 안 먹어도 자꾸만 배가 부른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요, 그러면 이렇게 엄마와 함께 멋진 단풍교에서 기분이 좋아진 아이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 좋습니다. 정말 예쁜 단풍, 우리 가족이 함께 보니 더 좋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오늘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단풍 구경을 했으면 참 좋겠다. 좋아요. 정말 가족과 함께 단풍을 보고 있는 아이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느끼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단풍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리아, 그러면 한 가지 상황을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요,